연봉 협상도 못했고 월급도 작년 그대로인데요. 통장에 찍히는 돈은 올해 들어 더 줄어든 것 같죠? 저도 그랬어요. 올해 초에 급여 명세서를 다시 펼쳐봤거든요. 세전 월급은 분명히 똑같은데 실수령의 칸의 숫자가 작년보다 작아져 있더라고요. 처음엔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몇 번을 다시 봤어요. 그런데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.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.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손에 쥐는 돈만 조용히 줄었을까? 그리고 이게 올해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인지요? 미리 말씀드리면은 안타깝게도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은 아니에요. 같이 천천히 짚어볼게요.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범인은 임금이 아니라 4대 보험이에요. 그것도 한꺼번에 올랐거든요. 원래 4대 보험 요율이 오르는 건 가끔 있는 일이에요. 그런데 올해, 그러니까 2026년이 좀 특이했어요.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이 같은 해에 동시에 올라버린 거예요. 보통은 하나씩 찔끔 오르는데 이번엔 세 개가 겹쳤어요. 월급에서 떼는 항목 여러 개가 같은 달에 동시에 커지니까 세전 월급이 그대로여도 실수령은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. 나 연봉 동결인데 왜 더 줄었지?의 정답이 바로 이거였어요. 하나씩 볼게요. 가장 크게 움직인 건 국민연금이에요.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%에서 9.5%로 올랐어요. 다만 이 9.5%를 전부 내가 내는 건 아니에요. 직장인은 회사랑 반씩 나눠 내거든요. 그래서 내 통장에서 빠지는 본인 부담은 4.5%에서 4.75%로 오른 거예요. 회사도 똑같이 더 부담하고요. 0.25%포인트 오른 거면 얼마나 늘었길래 싶으시죠? 평균 소득 309만 원쯤 되는 직장인 기준으로 국민연금만 따지면 월 7,700원 정도 더 빠져요. 한 달 7,700원이면 솔직히 크게 안 느껴지죠. 그런데 진짜 얘기는 이 0.25%포인트 인상이 올해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.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. 올해 9.5%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거든요. 이번 국민연금 인상은 18년 만의 개혁이에요. 핵심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매년 0.25%포인트씩 8년에 걸쳐 올린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2026년 9.5%를 첫 계단으로 그러니까 한 칸씩 올라가서 2033년에 13%에 도달해요. 무슨 뜻이냐면 올해만 실수령이 줄어든 게 아니라 앞으로 7년 더 매년 조금씩 또 줄어든다는 거예요. 한 해인자가 보여도 이게 계단처럼 쌓이거든요. 올해 좀 줄었네 하고 넘기기엔 사실은 8년짜리 일정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13%라는 숫자를 오늘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. 국민연금만 오른 게 아니에요. 건강보험이랑 장기요양보험도 같은 해에 같이 올랐거든요. 건강보험료율은 7.09%에서 7.19%로 올랐어요. 이것도 회사랑 반씩이라 본인 부담은 3.545%에서 3.595%가 됐고요. 그리고 건강보험에 얹어서 떼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또 있어요. 이건 건강보험료의 12.95%였던 게 13.14%로 올랐어요. 숫자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. 건강보험 쪽에서 직장인 한 명당 월 2,000원 조금 넘게 더 빠지게 됐어요. 국민연금 7,700원에 이걸 더하고 여기에 고용보험까지 얹히면은 매달 빠지는 돈이 또 조금 늘어나는 거죠. 참고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올해 일부 요율이 아직 확정고시 전이라 변동분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. 자, 그럼 다 합치면 1년에 얼마나 줄어드는 건지 감을 잡아볼게요.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가정을 단순하게 둔 계산 예시예요. 급여 구성이나 비과세 항목, 부양 가족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지거든요. 여기선 비과세는 빼고 세전 월급만 놓고 본다고 가정할게요. 세전 월급이 300만 원쯤 되는 분이라면 4대 보험 인상분을 종합해서 연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더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. 월급이 400만 원, 500만 원으로 올라갈수록 이 금액도 같이 커지고요. 보험료는 월급에 비례해서 떼니까요. 1년에 6만에서 8만 원이면 그래도 견딜 만하네 싶으시죠? 맞아요. 올해 한 해만 보면 그래요.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매년 또 오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 금액이 올해로 고정이 아니라 해마다 조금씩 더 커지는 출발선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해요. 그래서 요즘 직장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자주 올라와요. 보면 마음이 좀 복잡해요. 연봉 동결인데 실수령액이 작년보다 줄어서 명세서를 다시 봤다. 국민연금 더 떼가는 거 이번이 시작이라던데 진짜냐?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서 또 토해냈다. 읽다 보면 이거 내 얘긴데 싶으실 거예요. 이런 글들이 많다는 건 바꿔 말하면 나만 줄어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. 전 직장인이 똑같이 겪고 있는 일이거든요. 화나고 허탈한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. 다만 여기서 그냥 정부가 다 뜯어간다 하고 분노만 하고 끝내면 정작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남아요. 그래서 다음부터는 감정을 좀 정리하고 무엇은 못 막고 무엇은 막을 수 있는지 나눠볼게요.
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게요. 줄어든 실수령을 전부 한 덩어리로 보면은 무력해지거든요. 그래서 두 갈래로 나눠보는 게 중요해요. 먼저 못 막는 건 분명히 있어요. 4대 보험 요율 자체는 내가 못 바꿔요. 국민연금 9.5%, 2033년 13%로 가는 일정도 개인이 손댈 수 없고요. 이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에요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균형을 잡고 싶어요. 국민연금은 그냥 사라지는 돈, 뜯기는 돈이 아니거든요. 지금 덜 받는 대신 노후로 이연되는 강제저축에 가까워요. 구조상 낸 것보다 더 받게 설계돼 있고요. 물론 그래도 당장 이번 달 실수령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는 체감까지 부정하진 않아요. 그 둘은 같이 사실인 거예요. 그러니 못 막는 건 받아들이되 막을 수 있는 쪽에 힘을 쓰자는 거예요. 그럼 직장인이 실제로 손댈 수 있는 레버를 세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. 종목 추천이나 상품 가입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. 첫째, 비과세 급여 항목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. 식대 월 20만 원,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같은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랑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빠지거든요. 내 급여 구성에 이런 항목이 반영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기준 금액이 줄어요. 이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. 둘째,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. 건강보험은 한 해 보수 총액을 다시 정산하는 구조라 4월쯤 추가 고지서가 날아와서 토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게 왜 나오는지 구조를 알면 적어도 갑자기 당황하진 않을 수 있어요. 셋째, 이전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것처럼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해 보는 거예요.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은 일정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줄어든 실수령의 일부를 환급으로 되돌릴 여지가 있어요. 어떤 상품을 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챙겨보자는 얘기예요.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은 딱 하나예요. 못 막는 건 받아들이고 막을 수 있는 건 정확히 막자는 거예요. 4대 보험 인상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. 국민연금이 2033년 13%까지 가는 것도요. 거기에 분노만 쏟으면 통장은 그대로지만 비과세 항목 확인하고 연말 정산 대비하고 세액공제 제도를 챙기는 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잖아요. 다 뜯긴다는 막연한 공포 대신 못 막는 것과 막을 수 있는 걸 나눠보는 것.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시간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. 이렇게 새는 돈 맞고 챙길 거 챙기는 얘기 앞으로도 같이 보고 싶으시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편에서 또 뵐 수 있어요.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요.